이번 집중호우로 청양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200여 명이 대피소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을 잃은 주민들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호우 피해가 집계를 할수록 더욱더 늘고 있습니다. 가축은 전날보다 10,000마리 이상 늘어난 18만 8천 마리가 폐사했고 주택 침수와 축대 붕괴 등 건물 피해도 9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 지역 장맛비는 19일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가 그쳐도 집안이 약해져 있고 하천과 강물이 불어난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남에서 비 피해는 청양을 비롯한 금강 주변 4개 시군에 집중됐습니다. 제방과 같은 홍수 방지 시설이 무너지면서 피해를 키운 만큼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오늘도 비 피해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16일 390여 명의 이재민이 대피소로 급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네, 또 순식간에 살던 집과 공들여 키운 농작물과 가축 등을 잃은 주민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현장 소식 전해왔습니다. 지난 16일 새벽 마을 인근 뚝이 무너지면서 주민 200여 명이 급하게 이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현재 140여 명이 이곳에서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다 가족과 함께 급하게 대피한 주민은 몸만 간신히 피할 수 있었다며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리라도 애기라도 살려자 하면서 나오려고 게 경찰들이 중간중간 짚은 데에 서 있으면서 지금 빨리 나가야 나갑니다. 얼른 나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노인 양반들 힘없이 그 악을 쓰고 옛날 거 못 버리고 농사한 거 물 담으니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예. 그래서 그 생각하면 자꾸 눈물 나오죠. 이번 장마가 휩쓸고 간 건 집만이 아닙니다. 13일부터 6일간 청남면에 내린 비는 약 590mm.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논과 비닐하우스가 모조리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비가 멈춘 후 복구가 마무리돼도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흙탕물에 잠긴 농작물은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 상품성이 없어지고 침수된 농기계와 하우스 장비들은 다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분 만에 그 하우스 안에 그 작물까지 싹 덮인 거예요. 금액이 뭐 문제가 아니고 엄청나요. 하우스만 해도 그게 얼마인데 그게 거기에 그 뭐 벼는 지금 기름 유출 때문에 농사 짓고 싶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 농사 포기할 정도예요, 진짜. 이재민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노인들로 대피 중에 생긴 상처와 약해진 면역력 등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 관계자는 현재 11명 정도가 순환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비가 멈춘 이후에도 이재민들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며 의료 인력이 복구 지원 등 다른 업무로 분산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전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그냥 의료 인력만큼은 다른 쪽으로 분산이 되지 않고 좀 이 부분에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청양군은 인력 1,400여 명과 장비 약 220대를 동원해 신속히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이번 폭우와 관련해 청양에서는 약 3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청양군은 이번 수해와 관련해 18일까지 집계된 추정 피해액은 312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설 피해는 1,400여 건, 피해 면적은 축구장 약 1,000개에 달하는 760만 제곱미터로 확인됐습니다. 충남 지역 호우 피해가 집계를 할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18일 오전 기준 축산시설 118곳이 피해를 입어 한우와 돼지, 닭 등 가축 18만 8천 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10,000마리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주택 침수와 축대 붕괴 등 건물 피해도 전날보다 14곳이 늘어난 9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농경지의 피해 면적은 축구장 14,000여 개에 달하는 1,300여 헥타르입니다. 인명 피해는 사망 4명, 부상 2명으로 추가 발생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충남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는 장맛비는 19일 새벽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충남권에 내리는 비가 18일 밤부터 19일 새벽 사이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충남 남부권의 경우 19일 낮까지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8일 오전까지의 누적 강수량을 보면 청양 정산면이 644mm로 가장 많았으며 공주와 세종, 보령 등에도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와 침수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청양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네, 현재까지 비 피해 상황과 또 향후 대책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명숙 충남도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의원님, 먼저 청양 지역 현재까지 피해 상황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피해 상황은 상당히 큰데요. 주로 이제 농업과 축산 쪽이고요. 물론 뭐 일반 시설들도 있습니다. 청양군이 10개 읍면인데 그중에서 금강변에 위치한 청남면, 목면, 장평면이 가장 크고요. 또 산사태로 이제 한 명의 사망 사고가 있었고 지방하천 제방 붕괴로 이재민이 39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뿐만 아니라 축사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가축들이 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양 지역 시설 총 피해는 한 1,468건, 그리고 면적은 759.8헥타르입니다. 공공시설도 164건, 또 사유시설이 1,259건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네, 18일까지도 충남 지역에서는 비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복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응급복구는 우선 이제 하천 이제 제방 유실된 부분들에서 이제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방하천인 지천은 규모가 워낙 커가지고 지금 이렇게 작업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많이 하고 있긴 한데요. 그리고 공무원들하고 군인들 뭐 각각 소방서 직원들, 적십자 산하 또 지역에 이제 봉사단체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 들판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농업과 관련된 시설이나 축사와 관련된 시설은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농업시설 같은 경우는 뭐 시설만 철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뭐 토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가 완전히 그쳐야 본격적인 복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청양 지역에서 비 피해가 컸던 원인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방 대책도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가장 피해가 컸다라는 건 지금 청양군뿐만 아니라 공주나 논산 같은 경우 부여 이렇게 보면 다 금강변에 위치한 이제 시군입니다. 그래서 대청댐물을 방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의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봤는데 기초자치단체하고 대청댐물을 관할하는 수장공사하고의 이제 협업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들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제방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 비가 많이 오면 강물 쪽으로 이제 그 안쪽에 있는 물들을 품어내는 양수장 시설이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에 이런 것들은 기초자치단체의 비용으로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금 연거푸 같은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다수가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면 점검을 해서 시설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충남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시설하우스 특별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옵니까? 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빨리 돼야 되고요. 근데 빨리 돼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 쓰는 시설에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입을. 그래서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단지 지금 하우스가 넘어지고 이렇게 굉장히 처참한데요. 특별 재난 지역으로 되더라도 이 농민들에게는 특별히 지원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저리의 융자라든가 일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라서 좀 체계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서 반드시 필요한 농기계, 그다음에 그 하우스 시설 하우스 안에서 쓰고 있는 전기 전자 제어 시설들, 그리고 이 토양, 지금 많은 토양들이 이제 오염이 돼서 이 토양을 다시 살리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다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보상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었습니다.
도로 건설 등으로 50년 넘게 단절된 금북 정맥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충남도는 18일 천안시청에서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까지 393억 원을 투입해 금북 정맥 단절 구간에 생태 통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금북 정맥은 경기도 안성시 칠장산에서 남하해 태안군 지령산까지 연결된 약 240km의 산림 생태축으로 백두대간에서 분기된 9개 주요 정맥 중에 하나입니다. 충남교육청이 고등학교 급식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섭니다. 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1일 3식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와 1년 이내 신설된 학교에 조리실무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배치 기준 개선으로 조리실무사 92명이 늘어나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인한 급식실 운영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7월부터 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대상을 배우자까지로 확대합니다. 이번 사업은 임신 전 건강관리 필요성 증대와 예비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둔 첫 아이 임신 전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입니다. 검진 항목은 풍진 검사와 B형 간염 검사, 혈액 검사 등 모두 17개입니다. 검진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보건소 임산부 상담실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